증기 밀도는 뭐 괄호분의 분자량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단 이 증기 밀도라는 단어는요, 증기 비중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증기 비중이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비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증기 비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혹은 뭐 증기 밀도. 근데 비중이라고 하는 건 무게의 비, 무차원 수를 나타냈는데 요건 액체 고체에서의 무게의 비를 나타내는 값이에요. 비중은. 그래서 비중이라는 단어는 기준 대상 물질이 뭐가 되냐면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물의 밀도분에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라든가 고체의 밀도 한 값이에요. 단위가 밀도분의 밀도죠. 밀도라고 하는 건 단위가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부피분의 질량 값을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단위가 사실은 다 소거되겠죠. 그럼 무차원 수가 나오는 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게 되고요. 증기 비중. 요 증기 비중이 뭐냐면 기체의 비중을 말합니다. 자,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냐면 물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기하고 비교를 해요. 공기하고. 그런데 밀도라고 하는 얘가 워낙 기체는 부피가 워낙 쉽게 바뀌다 보니까 딱 특정한 온도 압력을 딱 정합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의 공기의 밀도 분의 표준 상태에서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밀도 한 값을 우리가 증기 비중이라고 하게 돼요. 자, 이때 표준 상태라고 하는 단어는 0도씨 1기압을 말하고요. 표준 상태. 그럼 이 표준 상태일 때 공기의 밀도가 무슨 값이 되냐면 22.4분의 m 공기가 되게 돼요. 자, 22.4분의 m, 요게 이제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밀도 구하는 공식인데, 이때 공기의 분자량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위에 표준 상태 측정 기체 밀도는 22.4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이 들어가게 됩니다. 단위는 어차피 똑같고요. 밀도니까. 그럼 다 소거되고 22.4도 결국 소거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남는 게 결국 뭐만 남게 되냐면 공기의 분자량 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이 되게 돼요. m이라고 하는 분자량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그럼 이때 공기의 분자량은 일반적으로 얼마다? 29로 알고 계시면 돼요. 공기의 분자량은. 그래서 증기 비중이라고 하는 값. 지금 문제는 증기 밀도라고 했는데 그건 공기의 분자량 분의 측정하고자 하는 기체의 분자량은 값. 수가 나오겠죠. 무차원 수가. 그 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 비중 또는 증기 밀도라고 한다고요. 수로 나오는 값. 그래서 이때는 공기의 분자량 분의 측정 기체 분자량 들어가야 돼요. 공기 분자량 일반적으로 얼마다? 29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참고상으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 공기의 분자량이 29로 암기를 하겠지만 만약 시험 조건에서 대기 중에 산소가 21%를 차지하고 있고 질소가 79%다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분자량이라고 하게 되면 그때의 공기의 분자량은 자, O2니까 얘가 하나가 원자량이 얼마짜리예요? 16짜리죠. O2니까 32 나오잖아요. 분자량이. 그러면 32 곱하기 0.21 하고요. 요 값에다가 플러스 질소 N2는 얼마예요? 분자량이 28 나오죠. N 한 개가 14짜리. N2니까 28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28 곱하기 0.79 한 값으로 공기의 분자량을 선정해 주면 되고요. 요건 계산기를 해보게 되면 대략 한 28.84?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계산해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분자량을 요렇게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건 이렇게 주면. 근데 원래는 사실 여기가 원래는 78%고요. 1%가 아르곤이나 헬륨 같은 불활성 기체들이 막 들어 있어요. 걔네들이 원자량이 크다 보니까 사실 29점 얼마 나옵니다. 그래서 29로 알고 계시면 되는 건데 만약 조건상에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게 되면 공기의 분자는 얼마라고요? 얘가 나올 거라고요.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 한번 하고 계시고요. 자, 일단 24번 문제는 29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네모 속에.